네, 그럼 이제 수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을 공부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강론을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론 어떤 제목, 어떤 문제, 뭐 13 빼기 4를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보고 강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셔야 합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떤 모델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단권화로 정리한 이유는 각 분야별로 이거를 어떻게 지도했고 곱셈은 이렇게 지도했었고 소수는 이렇게 지도했었는데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론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단권화는 아웃풋 그리고 정리하실 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수화 연산 파트로 가보시면 먼저 자연수, 분수, 소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열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은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도에 실제 보시면 이 노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1, 2학년 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초록색은 3, 4학년 군, 파란색은 5, 6학년 군입니다. 근데 2025학년도 시험에서는 제가 이 5, 6학년 군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됐었어요. 근데 하지만 올해 시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5, 6학년은 잘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분수의 곱셈에서 분수, 자연수, 자연수, 분수, 분수, 분수를 어떻게 지도했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원리는 어떻게 되고 형식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아웃풋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을 때 곱도 10분의 1배가 된다. 이거랑 뭐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 곱, 목 이런 것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구별하시고 아웃풋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비밀번호를 제가 매스의 M4 이렇게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M4. 그 다음에 이제 도형으로 가면 도형은 제가 특이하게 강론뿐만 아니라 기본 이론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형은 기본 이론이 바탕이 되어서 강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도형에서 이 노란색은 1, 2학년군, 초록색은 3, 4학년군, 그 다음에 파란색은 5, 6학년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풋을 하실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강론을 철저히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형 꼭 외워 부분을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도형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계열성도 물어보긴 하지만 이런 정의, 성질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취 기준을 보시면 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은 서로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 서로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꼭 외워.
부분을 꼭 암기하시고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것은 블로그 정원 선생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새롭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별하시면서 알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 특히 잘 보시고요.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형 꼭 외워 요소 정리, 이것은 비밀번호를 M4로 해놓겠습니다. 매스, M 2개, 그리고 4.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수학의 규칙성, 변화와 관계로 명칭이 바뀌었죠. 이 변화와 관계도 제가 그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특히 예를 들어서 비와 비율 이런 것들의 정의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인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파란색 부분은 제가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것은 꼭 알아둬야겠다 하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6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화 가능성, 이 부분도 이제 통계의 기초, 통계의 과정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가 되는데, 이것은 따로따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원포인트 출제 요소라고 제가 이건 색을 다르게 표시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시험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프의 종류, 비교 그래프, 경과 그래프, 비율 그래프, 이렇게 해서 비교 그래프 안에는 뭐가 있고, 경과 그래프 안에는 뭐가 있고, 비율 그래프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 강론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지도 방법을 아웃풋 하시는 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M6으로 똑같이, 아까 규칙성과 똑같이 M6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측정 부분인데요. 이것은 보시면 이 내용체계표를 먼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도 계열, 왜냐면 이게 다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하시고, 시각과 시간, 그리고 원, 입체 도형, 이렇게 조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론 위주로 보시고, 이것은 이제 맵으로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맵으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비밀번호를 M6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기본 이론으로 가시면 수학 기본 이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명칭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수학 지식의 특성, 형성에는 뭐 이런 과정이 있고, 발전, 보존, 기타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학적 사고, 제가 여기 보시면 해당 사고 유형 함양을 위한 활동 방안 쓰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 사고의 정의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유의점은 무엇이고, 이 귀납적 사고와 관련된 것은 바닐라의 기하사고 수준의 2번 분석적 수준이다.
그래서 학습 활동으로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쓰게 하는 활동이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이 이제 총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캠프, 브루너, 피아제, 프루이덴탈, 베르타이머, 오슈벨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네 가지 극단적 교수학적 현상은 분류할 줄 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주고, 자, 각 사례를 각각 찾아 쓰시오, 아니면 어떤 지도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명칭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적용해보고 지도 방법을 쓸 줄 알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번호를 M7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의 마지막인데요. 수학에는 이제 뒷교에 보시면 이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는 보실 필요가 없겠죠. 2022를 보시면 교수학습의 방향에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교수학습의 방법에 역량별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안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보시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숙지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밀번호를 M8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았던 수학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